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0쪽부터 93쪽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읽고 토론하고 핵심 정리 프린트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읽고 토론하고 핵심 정리 프린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뭔지 기억하시죠? 없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걸 찾아주세요. 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입니다. 읽기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읽기는 글을 읽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뭘 활용할까요? 네, 그렇죠.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단어의 앞뒤를 살펴 단어의 뜻을 추론하거나 혹은 유추한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혹은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는 문장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맥락을 살펴보자는 거죠. 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 그 문장의 앞뒤를 보고 이번에도 맥락을 보고 추론하며 읽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될 때는 글쓴이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깊이 생각해 보거나 다른 정보와 비교해 보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89쪽 지난 시간에 교과서 89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독서 토론하기의 일반적인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논제와 입장을 정합니다. 여기서 논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논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논제를 바탕으로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입장이라는 거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한다는 거예요. 토론에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쟁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쟁점은 뭐였죠? 쟁점은 서로 논쟁하는 지점입니다. 싸우는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가장 주된 쟁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그동안 안전성이 있겠죠? 예, 왜 그렇게 써요? 찬성 측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냐? 라는 그 쟁점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는 주장이 더 타당할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더 타당할까에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토론하기 과정이 있는데요. 토론의 일반적인 과정은 도입인 입론, 그 다음에 반박하는 반론, 그 다음에 재반론,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자신의 주장을 그에 따른 근거와 함께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반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입론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반론에서는 아무거나 끌어와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론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반론 과정에서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찬성 측의 재반론 과정이라면 찬성 측이 반대 측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 측이 대답을 하겠죠?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재반론을 기회를 잡은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상의 허점을 말하도록 설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는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논의의 내용을 종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론처럼 뭐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종 결론에서는 말 그대로 종합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배심원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좀 더 감성적인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최종 결론으로 완전히 자기 편의 그런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는 토론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독서 토론의 과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란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제안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관심거리이거나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 대건중학교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데 뭐 논산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여러분의 관심거리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토론하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거리이거나 모두에게 관심거리거나 흥미로워야만 토론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것은 사실 2, 3번은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선생님 여기서 민트 초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민트 초코 혹은 하와이안 피자. 뭐 하와이안 피자는 파인애플 익힌 거죠. 예. 여러분 민트 초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트 초코에 대해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 선생님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에서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민트 초코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식 토론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민트 초코에 관한 논쟁에서 쟁점이 뭘까요? 서로 싸우는 지점? 결국 맛이잖아요. 맛이 있는가? 민트 초코는 맛있는가? 그러면 맛있다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깔끔하고 달달하면서 시원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죠. 치약 맛이 나요. 왜 굳이 돈 주고 그런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상의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쟁점도 이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맛인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괜찮은가요? 여러분? 이게 논쟁거리인가요? 내 입에 맛있으면 드시면 되고, 내 입에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측에 대립한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 우리 이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토론에서는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 자율주행차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토론의 주제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질문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토론 나온 게,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예요.
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가 여기서 나온 논제인데, 만약에 이걸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이 서술은 찬성 측에 유리한 거예요? 반대 측에 유리한 거예요? 찬성 측에 너무 유리하죠? 논제는요, 여러분,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찬성 측에 너무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논제에서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정의해 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토론이 성립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해로운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쵸?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평서문이자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돼요.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조 보면서도 이 문장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선생님이 문장의 유형을 쫙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은 이제 평서문 뭘까? 평서문이라는 건 사실 정의를 보자면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평서형 어미로 끝맺는데 이게 이제 맨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미잖아요. 요게 평서형 어미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다로 끝나는 문장들 기본적으로 부정문을 제외하고는 평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제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평서문으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은 여러분이 자 국어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만약에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정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not 같은 걸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밥을 안 먹었다. 혹은 나는 밥을 못 먹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부정문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다도 부정문의 유형입니다.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문의 경우에는 이 말다로 부정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문의 반대말은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논제예요. 그럼 말아야 한다의 찬성은 자율주행차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말아야 한다의 반대는 자율주행차를 찬성하는 입장이죠.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잘 아실 텐데요. 질문하는 듯한 형태로 끝맺는 거 도입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자, 그 다음 청유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명령문 도입해라. 청유문은 함께 하자는 거라면 명령문은 시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문장의 유형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논제에서는 평서문이자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교과서로 가기에 앞서서 작년 시험 문제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펴놓고 필기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토론의 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선생님 이거 어렵게 내려고 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내려고 쉽게 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 토론의 논제의 조건, 논제에 적합한 조건,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알고 나서 이걸 풀려고 하면 가장 쉽게 푸는 방법 뭘까요? 예, 끝에부터 보면 되겠죠? 해로운가? 의문문. 이거 정답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평서문. 맞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가? 의문문.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의문문이니까. 하지 말자. 청유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정답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사실 지식이 없으셔도 유채꽃보다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가 토론의 논제로 더 적합하겠어요? 아니면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가 더 적합하겠어요? 이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거예요. 네. 자, 그래도 우리는 1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쉽게 하려고 이 뒷부분을 다시 맞춰놓은 거지 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청소년의 흡연은 해로운가? 이 문제를 만약에 해롭다라고 바꾸더라도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선은 해롭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한쪽에 기울어진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못한 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해롭다로 하려면 이거는 토론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측에 서로 반대되는 주장과 근거가 나오기가 어렵죠. 만약에 해로운가라면 해롭다와 해롭지 않다로 하셔야 되는데 흡연이 해롭지 않아요? 흡연이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 하면서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한테 금연 교육을 했었죠. 흡연은 해롭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흡연은 해로워요, 여러분. 다만, 차라리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으면 청소년의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하기 어렵겠지만, 토론하기가 어렵겠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대 측에서는 해롭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논거로 쓰고, 그리고 찬성 측, 흡연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 자유라든지, 청소년의 그런 자유, 인권?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흡연에 굉장히 반대여서, 청소년 흡연에 반대여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롭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2번, 유채꽃보다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 여러분, 민트 초코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런 거는 가치 판단이에요. 유채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채꽃을 더 많이 보면 되고 개나리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양측에 반대되는 대립된 주장 같은 거 나오기가 어렵겠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 선생님 이 문제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런 논제를 보고 이게 찬반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찬성 측 근거는 뭐가 될 수 있고 반대 측 근거는 뭐가 될 수 있을지를 떠올려 보라고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향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뭘 근거로 들까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하게 되면 여러분도 학생 때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투표를 함으로써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런 권리를 더 이제 보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많이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학생들은 조금 미숙한 존재이다. 그래서 군중 심리 같은 거에도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런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막 투표를 좀 장난식으로 하고 그러면 투표 결과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는 이 논제를 보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의 논제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원래 만 19세 이상에서 18세로 하향이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17세 이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4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거는 부분적으로 논란이 있기도 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 너무 지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작년에 낸 문제니까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만약에 이걸 토론의 논제로 하려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5번.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여기 청유형인 것도 문제인데 부정형인 것도 문제예요. 하지 말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선 동물 실험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네, 아무래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을 때 동물 실험을 해야만 좀 더 안전성이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겠고요. 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 동물의 권리가 있죠. 예,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이게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물과 인간은 또 유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다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화장품 동물 실험은 이제 많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게 논제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죠.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여러분, 이거 한쪽에 유리한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동물 시험을 하지 말자는 쪽에 이게 유리한 이야기겠죠. 이게 논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같이 잘 보셨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0쪽 독서 토론하기, 논제와 입장 정하기. 자, 일단 논제에다가 필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란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제안이나 주장, 써주시고요. 마음이가 먼저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다 읽어왔지? 며칠 뒤에 교내 독서 토론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 반에서 모의 토론 대회를 열면 어떨까? 좋아. 함께 토론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떠올린 다음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각자 생각한 질문을 종이에 적어서 한 대 모아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러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계에 맞서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또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대화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의 조건. 적합한 논제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런 여러 포스트잇으로 이런 여러 생각들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연이가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 논제의 조건 1번 관심거리이거나 흥미로운 주제 관심거리이거나 흥미로운 주제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 싶어.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가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좋겠어. 자,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 토론할 때 다른 주제들보다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세 번째 조건이죠. 마음이, 나도 질문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아.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 모둠의 독서 토론 논제는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로 정하는 게 어때? 로봇의 종류는 다양하고 대상이 막연하니까 토론의 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좋겠어. 자, 일단은 요게 이제 논제가 되는 거예요. 이 토론의 논제가 되는 것이고요. 조건 다섯 번째. 자, 평서문이자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좋아. 그럼 토론의 찬반 입장은 어떻게 정할까? 뭐 이렇게 해보자. 또 알찬 토론을 위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기. 우리 토론의 논제를 정하고 입장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개요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개요서를 보겠는데요. 우선은 학교명, 뭐 모두먼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서 논제가 바로 논제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논제였죠. 그리고 용어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용어 정의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측이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용어 정의가 잘못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안락사 이런 주제의 경우에는 특히나 용어 정의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자율주행차라는 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쟁점입니다. 쟁점이란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다투는 세부 주장을 말합니다. 논점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찬성 측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겠죠. 반대 측에선 뭐라고 하겠어요? 안전하지 않다고 하겠죠. 거기다 써주세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자, 그 다음 찬성 측의 안전하다는 근거, 교통사고 예방, 뭐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킹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92쪽, 93쪽이거든요. 92, 93쪽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여기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이 자료들이 어떤 근거의 자료로 가면 좋을까? 어떤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들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근거는 어디에 위치해서 근거로 쓰면 제일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쟁점 2.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반대 측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겠고요. 찬성 측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 써주시면 됩니다. 뭐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라고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부분, 이 자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여러분이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읽은 책에서 찾은 자료가 있어요. 사람이 운전한 차가 더 위험하다에서는 가보시면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래요. 자, 자율주행차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근거를 좋아할까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더 좋아할까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좋아하겠죠? 나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래요. 즉, 자율주행차보다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도로나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찬성 측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 개요서 표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면 우리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안전성. 찬성층에서는 안전하다. 반대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찬성에서는 이익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 이것은 그 중에서도 찬성 측에서도 안전성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성 측에서도 안전성에 해당하는 걸 테고요. 이 옆에 사실 넘어가 보시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대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찬성 측이죠. 자율주행차 너무 좋은 장점이니까요. 또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인데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소득의 20%가 들어간대요. 90%인데 20%래요. 이것도 지금의 자동차 문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자율주행차 찬성 입장이고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정교한 기계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 행위를 이런 운전을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적지 않다. 자율주행차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반대겠죠? 운전 재밌어요 라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안전일까요? 이익일까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봐두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사고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거고 그 중에서도 반대에 대한 거겠죠. 안전하지 않은 거니까요.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이 차량은 인도 바깥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건너던 주민 일레인 허츠버그를 치었다. 반대 측에서 좋아할 주장이고 그 중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와 일자리 문제. 일자리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차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미국에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의 실업이 연간 30만 건. 아이고, 반대 측의 근거였네요. 그 중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 다음 드론 폭탄 테러. 그런데 여러분 드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느낌상 자율주행차와 연관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제4형 복합 폭발 물질이 부착된 드론 2대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율주행차와 테러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9.11 테러 사건도 아시죠? 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폭이잖아요. 사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자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로 원하는 목적지를
찍고 이제 가면은 어떤 사람의 희생 없이도, 목숨에 대한 희생이 없이도 그 테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연히 이것은 반대가 좋아할 만한 근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안전성에 대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기 전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을 도입할 것이다. 자, 네덜란드가요, 여러분, 되게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많이 제도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대요. 준비를 되게 잘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전 교과서여서 그렇지 이제는 그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제도가 거의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선생님 기사를 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적 보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찬성 측일 테고요. 그 중에서도 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거니까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매치하면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 이런 게 전 안 써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자료들을 어떤 이 근거에 가장 해당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게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쟁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근거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것도, 이 드론 폭탄 테러도 사람의 그 안전성에 대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반대이면서 안전성에 대한 근거지만 사실은 뭐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뒤에 본문 들어갈 거거든요. 토론하기 본문 보고 또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2단원 교과서 학습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